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예산이 통과가 됐고, 특히 우리가 이제 가장 크게 관심을 가졌던 국회 세종의사당 예산도 우리가 일부 안에 반영됐던 그대로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 국회법 개정 하고 또 이제 앞으로 설계 공모 돼야 될 거고, 그러니까 세부 설계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좀 진행돼야 될 텐데, 금년 하반기는 실은 좀 국회 세종의사당과 관련해서는 큰 일로 보면 크게 진전이 없었기 때문에 그만큼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내년에 이제 예산도 반영됐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좀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좀 의미 있는 예산이 그 국립민속박물관 이전 문제가 이제 용역비 반영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용역비가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 건립이라는 말은 이전 대상지로 세종시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 안에서 옮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어 보이고요. 대체로 서울에서 옮기려면 땅값만 해도 한 1조 원 정도가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 입장에서는 그 정도 예산을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그래서 이전을 오래전부터 좀 추진해 왔고, 우리 시에서는 다행히 박물관 부지를 확보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 부지를 활용해서 이전하면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좀 강력히 좀 요청을 했는데 다행히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네스코 세계 유산 해석 국제센터 유치에 따라서 국비 지원이 필요한데, 이 예산도 원래는 이제 14억 원을 요청을 했는데 4억 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도 뭐 우리 시로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일인 것이, 파리에서 개최된 유네스코 총회에서 세종이라는 지명이 확실히 좀 들어갔고, 그동안에 한 거의 2년 가까이 걸쳐서 우리 시와 문화재청, 외교부 간에 좀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장소도 지금 확보가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 시에서 장소는 제공하고 운영비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국회에서 좀 비교적 크게 예산 들어난 것은 행복도시 이제 부강역 연결도로인데, 내후년 4월까지 이제 완공을 하기 위해서는 잔여 예산 중에서 한 70% 정도는 내년 예산에 반영되고 나머지 30%가 내후년 예산에 반영되면 된다 이렇게 했었는데, 정부 안에서는 50대 50으로 해서 내년도 한 50% 정도만 반영이 됐기 때문에 국회에서 좀 늘려달라고 좀 간곡히 설득을 했는데, 이것도 다행히 좀 반영이 돼서 당초 계획대로 21년 상반기에는 도로 건설이 이제 완성될 수 있도록 됐다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총액으로 보면은 뭐 행복도시 건설청 예산, 그리고 우리 시가 관심 갖는 국비 예산이 금년도가 6,814억인데 내년도가 8,357억이 됐으니까 퍼센테이지로 보면 22.6%가 증가했습니다. 행복도시 건설청 예산 3,407억 원을 빼고 우리 시 예산만 가지고 보면은 약 30%가 늘어난 것이라서 우리 시로서는 비교적 이번 내년도 국비 예산은 좀 넉넉하게 확보를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기 세종의사당 그 예산 확보를 하셨는데 그 국회법 개정안이 이제 숙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추진하실지.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번 이제 11월 28일 소위에서 논의를 하기를, 이 문제는 공청회를 한번 개최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뭐 그건 좋다. 여야 간에 공청회를 개최하는데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청회 개최하면은
저희에서도 관심 갖고 또 필요한 지원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럼 이번 20대 국회 안에서는 그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가 좀 어렵다 그렇게 보는 건가요? 20대 국회 중에서도 이제 항상 2월 국회가 있고 그랬는데 그게 2월 국회가 어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2월 국회가 있으면 2월 국회 처리되면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뭐 1월 달이나 공청회를 하고요. 뭐 쟁점 그게 뭐 깊이 있게 논의해야 될 그런 사항은 아니고 쟁점은 뭐 아주 단순한 거란 말이죠. 뭐 조민 수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나온 의견들 보면은 뭐 하느냐 마느냐 그 정도 얘기지 구체적인 내용 들어가 가지고 뭘 어떻게 하는 뭐 예를 들자면은 이번에도 지금 8월 13일 날 국토연구원의 그 연구 결과가 발표됐는데 입지 그리고 이전 규모 이 두 가지 가장 큰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지금 나오질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입지나 국회 세종의사당 규모는 크게 뭐 이견이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또 이제 나중에 다른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현재까지는 어쨌든 나올 얘기는 뭐 다 나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까지는 큰 이견이 있어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공청회에서도 뭐 크게 뭐 논란이 있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 제기된 쟁점은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위헌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인데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은 2004년도에는 신행정 수도 특별법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이 났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체입법으로 행복도시법이 통과가 됐는데 통과된 후에 또 위헌 소송이 제기가 돼가지고 이거는 합헌이다 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대부분이 세종시로 오게 되면은 사실상의 수도가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위헌이라는 그런 논지였거든요. 그런데 이 헌법재판소 결정은 행정부의 대표는 역시 대통령이고 청와대가 서울에 있는 한 그것은 수도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 볼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합헌이다 이렇게 봤거든요. 이거는 이제 국회 세종의사당 경우에도 똑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가 있거든요. 국회의 최종적인 의결은 본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본회의가 서울에 있다면은 상임위원회가 세종에서 개최된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수도 규정에 위반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쟁점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왜 이것을 국회 사무처 예산으로 올려야지 행복도시 건설청 예산으로 올려놨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법에 행복도시 건설 특별회계를 두어서 행복도시 건설과 관련되는 모든 예산들을 거기에 담아내도록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 때문에 그런 것이고 실제 이제 예를 들자면은 행안부 건물 짓는 것도 행복도시 특별회계에 반영을 해서 짓습니다. 그리고 실제 집행은 행안부에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뭐 생태계획에 반영을 해가지고 실질적인 그 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회 사무처와 협의해서 하는 것은 뭐 전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해찬 대표가 국회법 개정이 안 돼도 이제 여야 합의해서 설계 공모 착수할 수 있다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내년에 그러면 설계 공모까지 들어간다고 그 예산이 지금 이제 내년 예산이 설계비가 확보가 되면 설계하라고 예산을 확보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설계를 위한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죠. 근데 금년에도 설계비가 반영됐는데 왜 그러면 설계 착수하지 않았느냐? 설계 착수하려면은 어느 땅에 어떤 규모로 지을지가 결정되어야 설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결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연구를 국토연구원에 시켜서 한 거죠. 그래서 금년에도 설계를 위한 사전 절차가 지금 진행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 사실 이게 10억 원이 깔끔하게 한 자유한국당이 동의해서 우리 이렇게 합시다 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완전히 원인이 해소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법 개정이 없는 설계비 10억 원은 언제든지 사상 무각이 될 수 있다. 결국에는 국회법 개정을 풀어야 되는데 내년에는 또 총선이 있잖아요. 지금 가뜩이나 이해찬 의원이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또 총선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세종시가 나서서 국회법 개정이라는 그런 어떤 장치를 선제적으로 좀 이렇게 요구하실 그런 생각을. 국회 의사결정은 국회 전체 국회의원 전원의 의결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지 국회의원 누구 한 사람이 찬성하고 한 사람이 반대하고 이게 그 의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번에 국회 예산안에 반영된 것은 국회가 통과시켜줬다고 그러는 것이지 그것을 이해찬 국회의원이 통과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결정을 해준 것이고 국회에서 결정한 것은 그거는 헌법에 의해서 이게 확정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회에서 통과된 겁니다. 국회에서 통과되면은 행정부는 집행부잖아요. 그래서 집행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도 아직도 뭐 여전히 자유한국당 반대가 있지 않느냐. 자유한국당의 여전한 반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국회에서 의결됐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결정력을 갖고 있는 것이죠. 아 근데 이번 결정에서 한국당이 빠져갖고 지금 한국당도 그 의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빠진 것은 아니죠. 그래도 그 출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의결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의결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순리적으로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게 재연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잖아요. 이게 아니 언제든지 재연될 수는 있죠. 언제든지 반대할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떤 일이 근데 일이 결정돼서 진행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그것은 개인적으로 반대할 수는 있지만 국회가 의결한 거란 말이죠. 그 의결에 내가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이거 무효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가요? 작년에도 국회가 의결을 하긴 했죠. 네. 시민들한테 좀 명확한 메시지를 좀 전달해 주는 것 같은데 반복되는 얘기인데 그 공청회를 개최하는 시점 어차피 여야가 합의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언제쯤 목표 시기에 공청회를 개최하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21대 국회를 넘기지 않는다라고 하면 6월까지인데 6월 어느 시점까지는 좀 설계 공모가 착수가 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목표가 좀 제시가 돼야 시민들도 아 이게 또 다시 21대 국회 시에서 우리 계획으로 세울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목표를 세워야 국회의원들 만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아니, 그거는 이제 우리가 올 본이죠. 국회의 계획을 국회에 우리가 이제 이런저런 건의도 하고 그럴 수는 있지만 우리가 마치 우리가 계획을 세워갖고 이대로 국회에서 따라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이제 국회에 늘 강하게 요청하고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이제 국회법이 개정 안 되면은 설계에 착수할 수 없고 그 건설이 진행되지 않느냐 진행할 수 없는 것이냐 하는 그런 쟁점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국회 분원은 지금 예산이 반영됐다고 해서 바로 국회 분원이 설치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실제로 국회 분원이 설치되는 시기는 설계 끝나고 공사 끝나고 그다음 이사해야 국회 분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법률적인 쟁점으로만 얘기한다면은 이거는 이제 설계라든지 국회의사당 건물 짓고 이런 것들은 지금 사전 절차이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을 둔다 이런 규정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아마 부칙에는 시기를 뒤로 별도로 표시를 해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국회 분원 설치를 위해서 미리 건물을 짓자 하는 그런 결정만 있어도 실행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고 예산 반영된 것은 그런 결정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뭐 다른 예산도 많은데 맨날 그것만 물어보시고. 시장이 다른 건데요. 여기에는 그 서울대 행정대학원 문제가 하나도 없는데 이건 안 올렸잖아요. 이번에 그거는 반영되지 않았죠. 또 맞죠? 반영되지 않은 거죠. 그거는 이제 서울대에서 이제 그런 국가에서는 그 땅 사는 거
땅 사는 것은 서울대 책임을 해야 되고 땅을 산 후에 건축 단계에서 건축비라든지 이런 걸 아마 지원한다면 지원해야 될 텐데 아직은 그 선행 절차가 좀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 진행이 안 됐다 하는 그런 얘기 같고요. 저희는 오히려 이제 그래도 그렇게 반영이 되면은 그 선행 절차인 땅 사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좀 촉진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좀 공약 주장을 했는데 우리가 좀 그거는 조금 무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 통과가 됐으니까 여쭤보는 건데 왜 그 한국당의 세종시당에서 계속 이게 문제 예산으로 분류했다가 논란이 되니까 뒤에 네. 뭐 중앙당에서 우리도 예산 반영하기로 했다 이러면서 막 계속 뭐 보도자료 내고 막 이랬었잖아요. 네. 그 실제로 그렇게 뭐가 됐었던 거예요? 아니면 실제로 우리 아마 자유한국당 세종시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절박했던 시당 거 입장은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네, 그러니까. 중앙당에서도 그래 그 문제 예산 우리가 했던 거 좀 잘못이 있었네. 그럼 그거 빼고 예산 내버려 두자라고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나 동의가 있었는지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던 것은 아니기 없었고. 때문에 근데 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도 저도 이제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 만나 뵀거든요. 뭐 대체로 이제 중천권 의원님들이야 특별히 반대하거나 그러시지는 않으신 거고 그런 이제 문제 제기를 한 의원님도 이현재 의원님 정도 그 정도로 문제 제기를 했지 뭐 크게 뭐 이 사람 저 사람 나서 가지고 그 의원이 절대 안 된다 뭐 이렇게 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지금 한국당을 빼고 예산이 통과됐기 때문에 예산이 뭐랄까 국회가 통과시킨 거라니까요. 국회가 통과시켰지만 네. 그래서 자유한국당 예결위에서도 찬성했대요. 그래가지고 예, 소위에서 믿을 수가 있어야죠. 그저 소소위에서 공청회는 이미 이제 말씀하신 대로 자유한국당에서도 이제 동의를 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지금 계속 이제 여쭤보는 골자는 그건 것 같은데요. 어쨌든 공식적으로 자유한국당에서 문제 사업에서 뺐다거나 이런 부분은 이제 없었고, 그건 공식 발표가 있었던 건 아니죠. 그렇죠. 입장 전해 정리가 지는 없었어 이후에 뿐이죠. 그죠? 입장 정리가 없어요. 근데 지금 현재 여기 민속박물관 이전 건립은 이전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이제? 그 이전 건립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이제 그 예산 항목에 표시가 이전 건립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이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경복궁을 복원해야 되기 때문에 복원하려면 어디론가 옮겨야 되는데 옮기려면은 지금 서울시장님도 그렇고 정세균 의원님도 그렇고 서울 시내에서 옮기라 그러는데 서울 시내에서는 옮기려고 하는 그 대상지 보니까는 땅값만 한 1조 원 이렇게 되는데 여기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총 사업비란 2천억 정도 많아야 2천억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땅값만 해서 1조 원 들어가면 그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박양호 장관님께서는 그거는 도저히 뭐 자기로서는 실행이 불가능한 현실적인 안이 못 된다 하는 그런 얘기고 대신 이제 민속학자들 그쪽 박물관 관련되는 전문가들 그쪽 학자들은 경복궁 안에 이제 민속박물관이 있음으로써 여러 가지 좀 아쉬운 점들이 있었거든요. 첫째는 이제 더부살이 한다는 느낌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경복궁은 어쨌든 민속학의 대상은 아니잖아요. 경복궁 안에 이제 민속박물관이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할 수 없었던 일들 예를 들자면은 민속학이라는 게 뭐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여러 가지 민속학적 요소들을 박물관을 만드는 건데 그러려면은 예를 들어서 좀 땅도 좀 넉넉하게 확보해가지고 그런 민속과 관련된 것들을 좀 관람객들이 보여줄 수 있는 뭐 그런 것들도 좀 만들고 싶고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가장 강하게 요구하는 게 넓은 땅입니다. 좀 건물도 좀 여유 있게 있어야 되지만 건물 밖에 이렇게 전시도 하고 이래야 될 필요성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공간들을 좀 이번 기회에 좀 확보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건 좋다. 우리 이제 중앙공원 쪽에 있는데 중앙공원의 성격과도 뭐 잘 맞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그래서 그건 뭐 얼마든지 뭐 필요한 만큼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해라. 뭐 저는 이제 적극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거는 좀 이해관계가 좀 걸려 있어요. 우선은 이제 민속박물관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서울 쪽이 관광객 유치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여전히 서울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거고, 예산 확보 측면에서는 서울은 사실상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고, 세 번째 이제 민속학자들은 좀 이제 발전적으로 민속박물관 만들고 싶어 하는데, 그러려면은 보다 넓은 부지가 필요하다 하는 또 그런 측면도 있는 것이죠. 중앙공원 쪽으로 오는 거. 지금 박물관 부지 있잖아요. 아무래도 건물은 그쪽에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야외 공간 활용하는 부분은 규모에 따라서는 그쪽 박물관 부지를 그대로 써도 되고, 뭐 저희는 필요하다면은 중앙공원 일부를 좀 잘 활용하는 것도 나는 괜찮다고 봐요. 그 민속박물관 그 이번에 마스터 플랜 용역에 그 세종시뿐만 아니라 이제 춘천에 분원을 같이 설치하는 것을 같이 검토한다라고 행복청에서 아까 얘기를 좀 하던데, 예. 그러면 좀 원래 구상했던 그 여기 세종시에 설치할 그 본원의 규모는 약간 축소되고 좀 이게 기능이 분리되는 그런 개념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거는 내가 그 내용을 잘 모르겠네요. 그거는 여기 어쨌든 여기 그 박영훈 장관 얘기는 여기 좀 넉넉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셨거든요. 이 정도로? 고맙습니다. 내일 또